나쁜 엄마는 2023년 JTBC에서 방영된 감동적인 가족 드라마로 엄마 진영순과 아들 강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강호는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 검사로 성공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어린 아이의 지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자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쌓아갑니다. 특히 어머니 진영순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며 모자의 시간이 한정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이를 계기로 강호는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진영순은 위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지만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며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극 중에서 위암 투병 과정이 직접적으로 길게 그려지지는 않지만 그녀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병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위암은 현실에서도 흔한 암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위 내시경이 널리 시행되면서 초기에 발견되는 빈도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사기로 진행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쁜 엄마를 통해 위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라의 병원외과 한동석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나쁜 엄마를 통해 위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몇 가지 알려진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입니다. 위 점막의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 형성의 과정을 거쳐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염장 음식, 훈제 음식, 질산염이 많이 든 가공식품의 섭취도 위암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음주 및 흡연도 위 점막의 손상을 유도하고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져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성 위암 환자 중 일부가 윗배가 불편한 느낌이 들고 속이 좋지 않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위암 환자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내시경 검진이 널리 시행된 이후에는 조기 위암 발견이 더욱 많아졌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는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시경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암의 진행 정도를 추정하는 검사를 시행해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복부 CT를 통해 위벽 침윤 정도, 림프절 비대 여부, 원격 전이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임상적 병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 위벽 침윤 정도와 위 주위 림프절 비대 여부, 페트 검사를 통해 원격 전이 여부를 추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떨어지는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시경 소견, 병리학적 소견에 따라 적응증을 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후 불완전하게 절제된 경우 및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의 적응증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위절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위절제 수술은 위암의 위치, 크기, 임상적 병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며 최근에는 많은 경우에서 복강경 또는 로봇을 이용하여 최소 침습 수술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병기가 2기 이상으로 판정되었다면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항암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위암의 병기는 사기로 분류됩니다. 위암 사기 판정을 받은 경우 위암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결정하게 되며 대부분 항암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가 고령이거나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어 항암 약물 치료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교적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 중에서도 항암 약물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걱정하거나
여러 가지 환자측 요인으로 항암 약물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개개인에 따라 약물에 따라 다르며 경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라고 하면 일상생활도 못하고 예후가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암의 침범 장기나 범위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치료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좋은 예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위암 예방 방법이라고 하면 위암 발생과 연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금연 및 절주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암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짜거나 불에 탄 음식,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의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위암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후 겪을 수 있는 합병증 등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위절제 수술 후 겪을 수 있는 주요 합병증으로는 덤핑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위의 크기가 작아지고 위 배출을 조절하는 괄약근인 유문부가 제거됨에 따라 강도가 높은 음식물이 소장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들을 덤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식사 후 복통, 설사, 두근거림 등이 발생하는 조기 덤핑 증후군이 있고 식후 2시간 정도 뒤에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교정하기 위해 인슐린이 과대 분비되면서 저혈당 증상을 보이는 후기 덤핑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위암 전문 의료진과 긴밀한 상담을 통한 식이습관 조절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나쁜 엄마를 통해 위암이라는 질병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려진 위암 투병 과정은 드라마 속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암은 증상만으로는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암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보람의 병원 의료진은 환자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